네, 오늘 시장이 다행히 좀 오르고 있습니다. 양 시장 모두 빨간불을 좀 켜고 있고요. 환율도 조금 내리고 전체적으로 미국 증시가 선물이 좀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시장에 반영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을 보는 다양한 견해가 있죠. 그중에 하나 저희 GFM 연구소의 이진우 소장과 함께 시장 현 시점 좀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다행히 우리 시장은 좀 저점을 지켜주는 모습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상황을 좀 분석을 같이 해볼까요? 네, 현 시장 위치가 이제 아주 절묘하게 와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제목을 그렇게 잡아주셨는데 영국발 위기, 이게 이제 이번 금요일 날 14일 날 영란은행의 국채 매입 일종의 시장 개입이죠. 그게 이제 마무리되고 나서 영국 쪽에서 어떻게 될까 하는 부분인데, 미국하고 우리하고 위치를 한번 보시면은 어제부로 해서 S&P 500 지수나 나스닥이 연중 저점을 경신했습니다. 차트 먼저 보시면은 지금 여기서 오늘은 요 조금 굵게 표시한 21선 이동평균선에 한번 주목해 보시죠. 그러니 지난주 미국 같은 경우에 화수목을 갖다가 이렇게 갭업 출발해서 사흘 동안 이러다가 결국 21선 저항을 못 뚫고 금요일 날 고용지표가 나오면서 이렇게 또 갭다운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술적으로는 좀 좋지 않은 신호인데 그 이후 지금 사흘 연속 빠졌죠. 자, 저점을 살짝 경신했는데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21선 저항을 한번 눈여겨보시고 다시 또 MACD 오실레이터가 또 음의 구간으로 접어드나 싶은 이런 크리티컬한 상황인데요. 네네. 반면에 우리 200일선은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이 21선과 이번에 이 갭 9월 달에 생겼던 이 갭 2,300에 앞서서 2,285 정도로 짚어지는 여기도 도달 못한 채 밀렸습니다. 그러니 미국보다 조금 지지부진한 상황이었는데 그 이후 지금 끝부분에 보시면 오히려 미국이 전저점을 하회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여유가 있다는 것은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코스피가 지수가 이런 레벨을 갖다가 기술적 레벨을 지키는 건 참 절묘합니다. 네네. 이 와중에 개별 종목 따라 무슨 뭐 카카오 그룹주 이런 것들은 지금 뭐 계속해서 신저가를 갖다 경신하는 와중이지만 지수는 이 와중에도 이 볼 레벨은 봤다는 것이죠. 그동안 계속 짚어왔던 코로나 때의 상승폭의 조정 차원에서의 맥시를 우리가 찍은 상태에서 여기서 그럼 더 밀리기 위해서는 지금 슬라이드에 자막을 이렇게 달았다시피 네. 추가 악재가 나와야 이제 2160, 50 그 레벨을 하회하는 지금 그러한 아주 아슬아슬하면서도 또 기초가 주목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도 잘 버티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추가 악재가 나오지 않는다면 이 선은 지킬 것 같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일단 추가 악재가 지금 대기하고 있는 추가 악재가 많은 상황 하에서 그것을 갖다가 그 추가 악재가 나온다고 해서 악재에 시장이 정직하게 추가 하락으로 반응하는지 그것도 이겨낼 수 있는지 이 부분은 우리가 또 확인이 필요하겠죠. 저희가 이제 앞으로 나올 추가 악재라고 하면 뭐 당장 CPI 지표, 그다음에 영국 금융시장의 불안 뭐 이런 걸로 봐야 되는 건가요? 네, 그 추가 악재를 몇 가지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첫째는 미국이 여기서 더 빠지면 안 됩니다. 지금 미국도 보시죠. 나스닥 같은 경우에 위클리로 한번 보실까요? 네. 위클리로 보시면은 결국 시장은 볼 레벨은 결국 봐야 한다는 얘기죠. 그 볼 레벨을 봐야 한다는 의미는 이 코로나 때 이 돈의 힘으로 올라왔던 이 상승폭을 이제 조정을 받는데 그 조정의 맥시는 항상 61.8%라고 말씀드렸고요. 이걸 시장은 의식하고 있고 대다수 시장 참여자들이 이러한 차트 레벨을 보면서 하는데 이게 얼추 1300입니다. 지금이 한 125포인트 정도 여유가 있거든요. 나스닥이. 만약에 1300 정도에서 여기서 돌아서 준다면은 이거는 이제 그거죠. 나스닥도 미국 증시도 어느 정도의 연준의 긴축이라든지 전반적인 어떤 경기 침체 우려 이런 것들을 이 정도로 소화해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이게 깨지면은 추가 악재입니다. 네네. 시간의 문제죠.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면서 이것이 깨지는가 지켜지는가도 지지해야 되고 나스닥을 봄에 있어서 또 하나 더 개별 종목 하나는 테슬라가 눈길을 끕니다. 테슬라요? 네. 지금 크게 보시면 위클리로 자꾸 이렇게 차트들 사이에서는 이 헤드앤숄더가 자꾸 보인다는 얘기예요. 왼쪽 어깨, 차라리 초록색의 후행 스팬 보시죠. 왼쪽 어깨, 머리, 이쪽에 와서 오른쪽 어깨 이런 식이고 지금 이 넥라인, 목선도 지금 아주 위태로운 그런 상황이죠. 이 와중에 뭐 전략이라고는 손님들 맡기는 돈 가지고 물타기밖에는 이렇다 할 전략이 없는 캐시우드가 4년 뒤에 4,600달러라고 일단 콜을 외쳤습니다. 네. 뭐 저런 거는 그냥 아무 말 대잔치로 여기시면 되고요. 4년 뒤는 아무도 모르죠, 사실. 예. 네.
지금 뭐 220불도 내려온 상황인데 리즈너블한 거는 4년 뒤에 그래도 $460 정도 아닐까요? 더 이상 뭐 주식 분할 이런 거 안 한다면 현 레벨로 따진다면 네네. 어쨌거나 캐시우드는 4,600이라고 일단 질렀습니다. 지금 ARKK는 작살 났고요. 그런 상황이고 자 그게 주식이라면은 외환 시장에서는 결국 이 115 달러 인덱스 115도 열리는가 여부가 이게 열린다는 것은 증시로서는 추가 악재입니다. 지금은 113선에 걸려 있습니다. 지금 113선에 걸려 있죠. 네네. 네. 그 다음에 결국 달러원 시세와 더불어서 달러 인덱스와 더불어 우리 달러원도 보셔야 되겠는데 달러원에서도 이 21선의 중요성이 보이는데 여기는 조금 더 차트상으로 기술적으로 찝찝한 것은 지난번에 갭으로 올라갔다가 갭으로 빠졌는데 이 전형적인 섬골 반전이라면 통상적으로 더 내려와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어제부터 해서 또 갭으로 위로 올라와서 굉장히 혼란스럽죠. 자, 1442원이 현재 고점인데 여기서 이중 천정인지 뚫고 진짜 1150도 올라가는지 그게 이제 추가 악재 여부고 네. 그다음에 금리죠. 여기서 결국 미 국채 수익률이 4%도 넘어서는가 하는 이런 부분. 기술적으로도 보시다시피 여기서 이중 천정 만들고 밀려주는 게 증시로서는 그나마 다행인데 이것도 여는 것인가. 아래쪽에 보조지표를 보라 뭐로 보나 좀 밀려주는 게 지금으로서는 제 일감입니다만 시장은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요걸 계속 체크해 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테슬라 설명하시면서 헤드앤숄더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기술적 지표 잘 모르시는 분들은 네. 헤드앤숄더가 보이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잘 모르거든요. 잠깐 설명을 해주시면. 그럴까요? 네. 그래요. 우리가 이중 천정 네. 하고 나면은 좀 밀리고 이중 바닥 내지는 삼중 바닥을 만들면 그것도 오랜 하락 끝에 만들면 이거는 다지고 올라간다는 것처럼 이 헤드앤숄더도 뭐 교과서 기술적 분석에서 조금만 이렇게 뭐 살피시면은 또 개별 종목에서 자주 나오는데 이런 식의 올라가다 밀리고 더 올라가다가 또 밀리고 또 한 번 더 그래서 이제 패턴을 머리 어깨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오랜 상승세 끝에 헤드앤숄더 패턴이 나오고 네. 그 저점끼리 연결한 넥라인이 무너지면은 굉장히 크게 밀릴 수 있다는 의미고 그 반대로 오래 밀렸다가 어깨 한 번 더 밀려서 저점 낮아지고 또 저점 낮아지다가 올라오는 거는 헤드앤숄더에서 또 크게 상방 배팅의 기회가 되기도 하고 뭐 그런 의미입니다. 몇 번의 상승을 시도하다가 못하고 네. 밀리면 에너지가 부족해서 결국에는 그렇습니다. 쭉 빠진다 이런 의미로 저희가 좀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아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뭘 봐야 되겠습니까? 당장은 제가 아까도 CPI 하는데 시장에서 관심이 있으니까요. 시장에 관심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한번 보시죠. 아까 제목에서 영국발 악재라고 하셨는데 어제 뉴욕 증시를 흔든 것은 영국 중앙은행 총재인 앤드루 베일리의 발언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앤드루 베일리에서 한번 구글에서 뉴스 한번 검색해 보시면은 외신은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걸 뽑았는데요. 자, 앤드루 베일리가 결국 배제했습니다. 뭐냐? 10월 14일까지 국채 사준다 했거든요. 근데 그거 10월 14일까지 이후에 과연 안정되겠느냐? 계속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어제 연설 가운데에 더 이상의 사주는 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부분도 로이터에서는 이렇게 했죠. 베일리가 뭐라고 하나 하면은 펜션 펀드, 연기금들한테 당신들 이제 3일 남았다. 뭐 하기에 기사가 조금 뒷부분이 생략돼서 실제 기사에서 마지막 부분 to rebalance. 당신들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하는데 이제 3일 남았다. 3일 후에 우리 안 도와준다 이 얘기입니다. 자, 또 그러고 나서 보시죠. 파이낸셜 타임스 계속 어제 나왔던 기사가 주식들이 빠지고 있어요. 뭐라고? 영란은행이 시장을 또 흔들어 놓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또 기사는 본드 마켓 크라이시스죠. 채권 시장의 위기입니다. 그러면서 또 저 표현. 당신들 3일 남았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요거는 글로벌 모니터에서 이제 인용한 블룸버그 차트입니다. 영국의 물가 연동 국채. 이게 이제 핍스라고 해서 그거죠. 이 수익률 플러스 인플레이션율만큼 해서 금리를 주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해지라고 하는 그런 그건데 이게 그저께 이틀 전에 무려 64bp나 올랐습니다. 하루에. 지금은 1몇 프로 하는 1% 근방에 있던 놈이 하루에 0.64%가 올랐다는 얘기니까요. 그런 식으로 했는 그걸 어제 결국 영란은행이 물가 연동 국채도 사주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안정은 했습니다만 그러나 국채 사는 건 14일로 끝났다 얘기했습니다. 지금 영국 국채 수익률 이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제일 심각한 게 30년물 장기물인데 4.799%인데요. 자, 이거 14일 이후에 이게 올라가면은 곤란합니다.
그런 상황에다가 그다음에 파운드 어떻게 될지. 그리고 하나만요. 10초 네. 만에 어제 또 로레타 메스터 클리브랜드 연방은행 총재가 또 한마디 시장에 겁을 줬습니다. 연준이 너무 적게 긴축할 위험이 크고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 긴축 때문에 힘들지. 그런데 그건 힘든 거는 너희 문제야. 우리는 우리만 살면 돼. 이런 알겠습니다. 메시지를 던진 것도 좀 네. 유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네. 어쨌든 영국 쪽 지금 굉장히 불안하다는 말씀. 그렇습니다. 14일 날 국채 매입 그거 종료되고 난 다음에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굉장한 변수다. 예. 이렇게 점검을 해줬습니다. GFM 연구소의 이진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